이게 발현이 안 되면 내가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감염이 됐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증상도 없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9가지 유형이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9가 정도면 거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우입니다. 이번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해주실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오늘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가다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 건데요. 가다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많이 접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배너 같은 걸로 광고를 하는 걸 보신 경우도 많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도 접종을 권장하는 항목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가다실 백신이 도대체 어떤 백신이고 뭐 언제 맞아야 되고 비용은 어떻고 효과나 부작용은 어떻고 이런 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가다실을 맞으러 가면 가다실 4가와 9가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 이 숫자는 이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유형 개수를 의미해요. 그럼 4가면 4개, 9가면 9개. 그럼 4가면 유형이 그 번호가 이름이 있는데 HPV 바이러스에서 6형, 11형, 16형, 18형 요 4가지를 4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4가지에 더해서 31, 33, 45, 52, 58 이렇게 5개가 더해지면 9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가 정도면 이 9가지 유형이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9가 정도면 거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4가만 가지고도 뭐 예방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알려졌는데 9가가 아무래도 더 넓게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점점 9가 접종을 많이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가다실은 누가 언제 맞는 게 좋을 것인가? 일단 성별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맞아요. 대부분 자궁에 대한 예방 백신이니까 여성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남성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자궁경부암은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데 그게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남성도 이게 감염이 돼 있는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성이 뭐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지만 증상이 발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 여성분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은 방어책으로서 맞는 거지만 남성분은 감염의 주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성에서는 그럼 나이대를 언제 맞는 게 좋냐? 일단 가장 큰 원칙은 성관계 경험이 시작되기 전에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성관계 경험 전에는 일단 바이러스 감염 안 됐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때 백신을 맞아서 방어선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성관계가 언제 시작이 됐든 그 뒤에 들어왔을 때 감염이 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죠. 그래서 성관계 시작하기 전이 제일 좋다. 그럼 나이로 치면 어느 정도냐? 일단 한국 같은 경우 12세부터 접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12세에서 15세 사이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2번만 맞아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2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한 번 접종을 딱 했다.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그냥 간단하게 맞고 끝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15세를 좀 넘었다라고 하면 보통 3번을 맞거든요. 근데 한 번 맞았으면 두 번째 2회차는 3개월 있다 맞고 그 다음에 3회차는 6개월 있다 맞아요. 또 그렇게 3회 맞으면 끝나요. 그리고 당연히 성관계 경험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적을 때, 즉 어릴 때일수록 예방 효과가 좋겠죠. 자, 그러면은 성관계 경험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럼 그때는 소용이 없냐? 아니에요. 그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맞는데 원칙상으로는 어릴수록 그리고 성관계 경험이 없을수록 더 좋다라는 거죠. 성경험이 있더라도 모든 HPV에 감염되진 않았을 확률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관계가 시작된 이후에도 예방접종을 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
라는 거고, 특히 26세 이하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그리고 성관계 경험이 없으면 더 좋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비용은 어느 정도 드냐? 이제 가장 예민한 문제죠. 보통 1회당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3회를 맞으면 60에서 75만 원 정도 나오겠죠. 뭐 사실 그렇게 저렴한 비용은 아닌데, 이걸로 인한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와 또 이제 자궁경부암이 실제 만약 발현이 됐으면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고통과 비용과 이런 걸 생각하면 비용 대비 굉장히 효율적인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13에서 17세 여성 청소년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는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일단 지역 보건소에 한번 알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가닥실 백신이 어떻게 암을 예방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HPV는 기본적으로 이 자궁 경부에 들어와 가지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이 세포를 변형을 시켜요. 자궁 경부 세포를.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암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일단 예방 접종, 즉 백신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대부분 비슷하죠. 저 가다실도 마찬가지인데, 그 HPV를 직접 넣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외피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이, 이게 직접적인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이 바이러스의 신호를 주는 애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항체를 미리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즉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 개념이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방어 체계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나중에 진짜 HPV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죠.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병이 되는데 세포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방어가 되니까 병이 안 생기는 거죠. 뭐 이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남성에게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성도 이게 감염이 되면, 이게 우리가 자궁 경부에서 주로 나타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성은 자궁이 없으니까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남성에게 돼 있고 얘가 발현이 되면 남성 같은 경우는 생식기에 그 사마귀가 생기는 거, 아니면 항문에 암이 생기거나 인두에 암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기도 해요. 즉 남성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가다실 접종을 해야 되는데, 첫째, 본인이 그 바이러스로 인한 암이나 질환을 예방하는 거. 둘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내가 이제 성관계를 맺는 이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거죠. 내가 감염이 돼 있는데 이걸 저쪽에 전파를 시키면 이 여성분의 일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백신을 맞고 예방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도 꼭 맞아야 되는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럼 가다실 백신은 부작용은 없나요? 맞으면 뭐 발열이 있거나 뭐 이런 부작용은 뭐가 있나요? 많은 백신들이 그러하듯이 가다실 같은 경우도 아주 약간의 뭐 부작용이랄까? 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주사를 맞는 부위에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뭐 약간 뻐근하거나 아프거나 열감이 좀 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보통 그냥 하루 이틀 안에 지나가는 정도, 가벼운 정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요. 체격이 좀 왜소하거나 체중이 덜 나가거나 몸이 원래 좀 약하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아무리 백신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 좀 세게 나타날 수 있는데,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메스껍거나 아니면 좀 머리가 아프거나, 정말 심하면 이제 실신을 하는 경우도 가끔 보고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뭐 체격이 좀 작거나 체중이 적게 나가면 맞고서 최소한 15분 정도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가는 걸 권장하거든요. 가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 정도. 그거는 사실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 사람 자체의 면역력 내지는 적응력이 약해서 나타나는 거라서 뭐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해서 보통 뭐 큰 2차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사실 실질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가다실에 대해서 접종 동료를 위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는 여성에게만 감염이 되는 건 아니고 남성에게도 많이 감염이 되고요. 사실 남성이 그 전파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발현이 안 되면
내가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감염이 됐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증상도 없어.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맞아야 하는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유럽, 한국에서도 이 남성들에게 접종이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억 회 이상 접종을 했고 안전성이 많이 검증된 백신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이제 성관계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에 있는 남성, 여성 모두 꼭 접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계기로 남녀 모두 가다시를 접종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